자, 봅시다. 우리가 fx는 0이 여기서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는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f0이 마이너스 1. 그래서 f0이 fx가 0일 때 함수값이 분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fx가 연속이거든요. 연속이니까 양수 나오는 지점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양수 나오는 놈이 없는가. 근데 fx가 0이 아닐 때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얘를 확인했어야 됐고, 얘는 누구하고 누구? 0,2하고 x, gx 사이의 기울기에다가 2분의 1 하는 거. 2분의 1은 어차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부호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gx가 0,2 여기 지나가는 거였고, 왼쪽은 양수라 그랬죠? g-2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때 함수값은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g2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 찍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부터 마이너스 2일 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기울기를 쫙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양수가 나오는 구간이 있냐 이거야. 양수가 나오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걸 조사하라는 거거든요. 다 맞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gx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 g-2, 지금 g-2 구하는 겁니다. 아니 f-2 구하는 겁니다. f-2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2, g-2와 0,2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의 기울기니까 음수가 되는 거네. 그쵸? 그 다음 x값들을 오른쪽으로 짜자자자자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계속 기울기가 뭐 됩니까? 음수가 되죠. 그리고 2일 때 함수값이 음수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기울기 뭐 됩니까? 계속 무슨 값이에요? 음수가 나오게 지금 제가 발레를 그려준 거예요. 발레. 그래서 여기에 양수가 찍힌다는 보장이 현재로서는 없다. x가 0으로 갈 때는 이런 의미였는데 여전히 이렇게 그려지면은 g'0은 여전히 음수거든요. 접선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계속 노는 그림이 뭐 할 수 있다? 그려질 수 있는 발레가 있대.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는데 답 한번 확인해 볼래? 답 뭐라고 돼 있냐? 답 234번. 이런 거 나도 짜증나. 234번 답 뭡니까? 니은 하나야? 그치. 그래서 좀 어렵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볼 때 미분 배워도 힘들다. 왜냐면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각각의 점들과 0,2 사이를 이은 선분의 기울기를 하나의 함수로 하는 일종의 기울기 함수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이 되어서 수능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 막 그런 거 풀 때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나는 왜 이 문제를 여기다 넣어놨는지 아직도 편집자의 의중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해라. 참고만 하셔. 풀이를 좀 심플하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요건 약간 편법이긴 한데 뭐 해버리면 되냐면 gx에다가 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다함수 때려 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별로 추천하진 않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235번 볼게요. 이거 다 푸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네. 235번 보시면 다음 함수 fx는 f0보다는 f1이 크고 f1보다는 f2가 크답니다. 그때 fx는 0이
0 열린 구간 0,1에서 중근이 아닌 실근한계 가진다 그랬거든요. 중근이 아니란 얘기는 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운 거예요. 야,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인데 여기가 2,0에서 접한대. 그럼 이거 무슨 식 되는 거니? 완전 제곱식 되고 중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 좀 하세요. 접하면 최소 중근이야. 앞으로. 그래프가 x축에 접하면 최소 중근이다. 중근 이상이라는 얘기야. 중근일 수도 있고 3중근일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냥 접하면 중근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중근이 아니라는 얘기는 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니? 수직선 위에다가 적당히 그려봐야 되겠네. 여기 0이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 2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니? 요 사이 중에서 실근이 하나 있다 그랬지? 실근이 하나 있는데 F0보다 F1이 크다 그랬잖아. 둘 다 웃으면 되냐 안 되냐? 될 수도 있겠다. 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뚫고 갔으면 뚫고 내려가야 되니까 두 개 나와야 되잖아. 선생님이 접하면 되잖아. 접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 나오는데 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가려면 F0은 무슨 수? 음수. F1은 양수. 요 얘기하는 거지. F2는 얘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근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줬냐 안 해줬냐.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몇 번 왔다 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이 얘기를 지금 해준 거다. 이해됐지? 그때 딕은 뭐라 그랬어요? 딕은 F의 절대값 4x 마이너스의 4x 제곱은 빵. 얘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적어도 4개의 실근을 가지는가? 적어도 4개의 실근을 가지는가? 이거 물어본 거죠. 혹시 너네 이런 거 배운 적 있냐? 고1 때 절대값 4x는 4 곱하기 절대값 x로 써도 상관없습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으로 써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죠? 뭐 할 거냐면 요 f의 알맹이에 있는 저 절대값하고 x제곱을 절대값 x로 통일시키려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f의 4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의 4 곱하기 절대값 x의 제곱은 빵. 요 모양으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요 알맹이를 다시 한번 써보면 4배의 절대값 x의 절대값 1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괜찮지? 참고만 해. 그래서 알맹이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절대값 x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절대값 x야. 그러면 얘가 0하고 1 지나가는 위로볼록 2차 함수가 돼요. 참고로 절대값 x이기 때문에 0 왼쪽의 값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양. 잊혀버리겠죠. 여기 알맹이야. 여기 알맹이. 근데 사실은 뭐 하는 거냐? 사실은 우리가 절대값 x가 아니고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 x에 대한 그래프 그리려면은 이거 x로 바꾼 다음 뭐 해버리시면 돼요? 좌우, 원칙, 대칭을 그리면 된다. 요게 x축 기준으로 그려지는 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요 그래프. 근데 이게 F 안쪽에, F의 안쪽에 합성되어 있는 거죠. 얘는 0이다가 뭘 썼냐? fx가 x축 지나가는 거 반드시 0과 1 사이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0과 1 사이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돼? 뭐라고? 얘가 0과 1 사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 함수값이거든. 그래서 여기 함수값이 중요한 거네요. 여기 함수값 구하면 얼마 나옵니까? 4x에 1-x인데 여기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대입하시면 여기가 절묘하게 딱 1 나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선을 아무렇게나 하나 그으면 교점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된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점프하셔도 무방하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거는 뭐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도 있군 하고 넘어가도 시험 점수 1등급 나오는데 아무런 지장 안 준다는 얘기야. 진짜야? 진짜야. 오케이? 넘어갑니다. 236번 봅시다. 236번 같은 건 잘 하셔야 돼. 왜? 236번 같은 거는 내신의 단골로 나오는 거죠. (236번) 너무 풀어주는데 오늘? 어우 나 진짜 감당이 안 되네 이거. 친구도 못 나가고 자 236번입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있대요. 그 다음에 절대값 뭐 이렇게 쓸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x-2의 절대값 더하기 y의 절대값은 4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 개수를 fr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열린 구간 0,10에서 불연속인 r 값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r 값을 순서대로 R1, R2, R3, 땡땡땡, RA 미친 거 아니야? R을 A1, A2, A3, AN이라고 하자. 세 번째 놈을 제곱하고 얘네들 개수는 몇 개인지 구해서 그것도 제곱해가지고 더해달라는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연습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저거 언제 배웠던 거냐면 고1 때 우리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배웠던 그래프야. 기억하는 사람 있니? 오늘 지도 못 나가겠다. 이거 그릴 줄 아는 사람 손 솔직히 들어봐. 손. 나는 저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잽싸게 30초, 뭐 30초야 10초 안에 그릴 수 있다. 손. 없죠? 자 보자. 자 제목이 뭐냐면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 그리기야. 딱 두 가지로만 경우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y는 절대값 fx. 얘는 수원할 때도 많이 봤던 거잖아. 어떻게 그린다고 배웠니? 이것도 모르면 뒤져. 어떻게 그려? y는 fx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뭐 한다 그랬니? x축 아래를 꺾어 올려서 그린다고 배웠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도 많이 나왔던 거잖아.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약간 마이너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모양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모양이 y는 f의 절대값 x라든가 절대값 y는 f의 x라든가 뭐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라든가 심지어 평행이동식까지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나머지 절대값 기호 있는 그래프들은 오로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는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크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몇 개만 기억하면 다 그릴 수 있어. 원리는 전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기인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놈을 예를 들면 마지막 거 절대값 안쪽에 x도 있고 y도 있죠. 그치? 쟤네들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알맹이라고 부릅니다. 알맹이. 뭐라고? 알맹이. 그래서 그리는 방법이 뭐냐? 1번 알맹이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를 그린다. 됐지? 그 다음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그린 그림을 알맹이가 뭐 되는 지점? 0인 놈을 기준으로 대칭해서 그리면 끝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가 있는 모든 그래프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거 못 그리면 답 없는 거잖아. 뭐 답이 없어요. 먼저 뭐 하자? 첫 번째, 알맹이 0 이상인 지점과 두 번째 알맹이 미치겠네. 0 이상인 지점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둘 다 0 이상이면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x-2 더하기 y는 4 모양이 되겠죠. 해서 y는 뭐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 되는 거 맞나요? 괜찮지?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그리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긴 한데 x가 얼마 이상? 2 이상인 부분만 그리는 거야. 뭐라고? x가 2 이상인 부분만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y가 0 이상인 부분. 그러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만 그리라는 얘기지. 어느 함수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2, 어디 지나갑니까? 4 지나가고요. 6, 0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생긴 대각선 하나가 그려지겠지. 맞아? 이게 1번.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랬냐? 알맹이는 0을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 얘는 알맹이가 두 개인데요. 알맹이 두 개 다 접는 거야. 첫 번째 알맹이 얼마니? x는 2. 얘를 x는 2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4 차이 나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되는 곳에 이렇게 접혀서 대칭돼가지고 그려지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알맹이가 뭐였습니까? y는 0이었죠? y는 0이 얘 말하는 겁니까? 그치? 주어진 이 꺽쇠 모양을 y는 0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여기가 4였으니까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겠네요. 괜찮죠? 1차적으로 이런 거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모양이다. 됐지? 이제 뭐 하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저 자식을 뭐 하자? FR이라고 했잖아. R이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지점에서 여기서 점점 반지름 길이를 키워가면서 만나는 교점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다 찾을 거라는 겁니다. 최초에 반지름 길이가 엄청 작아요. 엄청 작으면 얘랑 만나니 안 만나니? 여기는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겠지. 근데 점점 커져가다 보면 최초로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만나는 교점 개수가 불연속이 되겠지. 언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냐? 반지름 길이가 점점 커지다 보면 2일 때야? 아닐 것 같은데? 반지름 길이가 2보다 더 작을 때 만나는데? 뭐 할 때 만나게 되니? 한 글자. 뭐 할 때? 한 글자니까 뭐 한 글자가 몇 개 없잖아. 야, 직선 절편. 아 그렇게 한 글자라니까 저거 접할 때 얘가 반지름 길이가 2 되기 이전에 이렇게 되면은 먼저 만날 거 아닙니까? 반지름 길이가 2보다 작을 때 접할 때 먼저 뭐 되는 거니? 만나는 교점 개수가 두 개가 형성되겠죠. 위아래 대칭이니까.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45도니까 이게 0,2지 않습니까? 아마 루트 2 정도 될 거예요. R 값이. 해서 R1은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됐죠? 처음으로 접하면서 두 군데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 길이가 조금 더 커지면 교점 몇 개 나오게? 조금 더 커지면 교점이 갑자기 4개로 불어버리겠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모양에서 접한 상태에서 조금 더 커져 버리면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1, 2, 3, 4 네 군데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네 군데를 유지하다가 반지름 길이가 다시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4개에서 몇 개로? 3개로 줄어들지. 그래서 두 번째 불연속 되는 지점은 언제나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는 지점. 요때겠네?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최초로 교점 개수가 변하는 지점에 원만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나중에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거 못 그려 오늘 시간 관계상. 해서
처음에 빨간색일 때 불연동 나고 두 번째 파란색일 때 불연동 나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좀 더 커지면 교점이 몇 개로 변해요? 두 개로 변하겠지? 여기서 한 개, 여기서 두 개. 그치? 두 개 나오다가 커지다가 다시 또 두 개가 안 되는 또 최초의 순간이 존재하겠죠. 그게 또 언제겠니? 그 다음은 또 언제냐? 더 커져도 계속 두 개야. 두 개 나오다가 뭐지? 어디 지나갈 때? 2,4 아니다, 진우야. 또 뭐 할 때니? 여기에 접할 때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뭐 되는 지점은, 세 번째로 바뀌는 지점은 여기 접할 때니까 반지름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접하면 어디로 접하게 되는 거냐? 여기도 접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때는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지. 두 개에서 다시. 괜찮죠? 우리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계속 갑시다. 네 번째는 누구예요? 여기서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 조금 더 커지면 여기 접점이 두 군데가 생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어디가 되는 순간 다시 여기 지나갈 때 다시 여기 지나가겠죠. 그림 어떻게 되지?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되고 여기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나갈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접할 때고 접할 때보다 조금 더 커서 이 꼭지점 지나갈 때 그러면 교점이 몇 군데 생기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네 개에서 좀 더 커지면 몇 군데로 변하니? 두 개밖에 안 생기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어디 지나갈 때? 끝났다. 6,0 지나갈 때가 마지막으로 교점 개수 바뀌는 지점으로 더 이상 없는 거죠. 왜? 반지름이 여기보다 더 커지면 이제 만남 지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면요. 빨간색 하나, 파란색 둘, 노란색 셋, 흰색 넷, 파란색 다섯. 그래서 n값이 얼마로 나온다? 5로 나온다. 5. 그리고 3일 때는 노란색이었지 않습니까? 노란색일 때에 뭘 구하셔야 되는 겁니까? i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노란색일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였죠. 접할 때는 여기가 0,0이고요. 요 직선 이름이 뭡니까? 직선 이름이야. 1대1대 루트 1을 적극 씁시다. 여기가 6이죠? 여기가 6이죠? 그렇지? 3루트 2겠지? 직각 1대1대 루트 2인데 이게 6이니까 3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3루트 2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 더하는 거니까 얼마냐? 18 더하기 25인가? 그러면 43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다. 그래서 이 작업 막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지금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할 내용입니다.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제 미분하자. 여러분들한테 못 먹겠는데? 아니 미분을 이것밖에 안 나가셨어요? 이렇게 되는데? 몇 시야? 20분밖에 안 남았어? 개망했는데? 20분 동안 내가 미분을 뭘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20분 동안?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설명하고 뭐 미분계수 설명하면 끝나겠는데? 이거 보이잖아요. 이거 델타 x, 델타 y,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 이렇게 델타. 그
D자예요. D자. D. 증가라는 뜻입니다. 증가. 그래서 델타 X 그러면 X 증가량, 델타 Y 그러면 Y 증가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너네 배우게 되는 H야. H. H가 요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너네 미분계수 하면 이거 기억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런 모양 기억나지? A라 그럴까? 이런 거 기억나죠? 이때 H가 요 델타 X 대신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 평균 변화를 설명 안 해도 되지. 그치? 평균 변화율은 그냥 이런 뜻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게 y는 fx예요. 여기가 x좌표 a고요. 여기가 x좌표 b입니다. 그래서 fx, y는 fx의 x 이퀄 a에서 x 이퀄 b까지의 평균 변화율, 줄여서 평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a, fa와 b, fb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됩니까? b-a분의 fb-fa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건 알지? 평균 변화율. 괜찮죠?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러면 미분계수 봅시다. 미분계수. 미분계수가 우리가 곧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양으로 일단 외울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하면은 방금 얘기한 평균 변화율입니다. y 이퀄 fx 위에 두 점 a, fa와 x, fx 사이의 기울기.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극한 배운 이유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x를 a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잖아. 두 점의 간격을 뭐 하겠다고요? 엄청나게 좁혀버리면 그건 우리에게 뭐라고 불리게 되고 기호로 어떻게 쓰고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세 가지 뜻이 있죠. x 이퀄 a에서의 뭐라고 부릅니까? 제일 먼저 미분계수라고 부르죠. 미분계수.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평균 변화율과 대비돼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순간 변화율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상에서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였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였죠.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세 가지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쵸? 괜찮지? 그리고 우리가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던 겁니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던 거죠. 걔를 뭐라고 부르자? 앞으로 F'A라고 부르자 라고 한 거네. 됐지? 근데 이 모양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쓰입니다. 한 20-30%밖에 안 쓰여요. 이 모양보다 어떤 모양? 치환된 모양을 더 많이 씁니다. 뭐라고? 치환된 모양. 너 경고야 오늘. 야 선생님은 아니 너 말고 왜 깜짝 놀라고 그래. 선생님은 졸잖아요. 귀를 잡아 당겨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귀에 상처가 났어요. 아직도 아파? 네. 잠깐만. 아니 분필 묻었어. 네. 아니 분필 묻었다니까. 분필 타는 거야. 진짜 묻었잖아, 그렇지? 너무 좋아하는데? 너 분필 한번 묻혀볼래? 아 진짜 분필 묻었어. 거짓말하지 마. 너무 웃는데. 진짜 묻었다니까. 털어준 건 아니고 진짜야. 씨. 폭력적인 사람으로 말이냐. 그래서 얘 지금 귀가 아직도 아파. 그게 한 달 전이냐 2달 전이냐. 그쯤 됐다. 영구히 귀가 장애를 입지 않으려면 졸릴 때 뭐하라 그랬냐. 하늘을 보고 30초만 있어봐. 천장 보고 눈 뜨고 30초만. 그러면은 잠이 깰 수도 있습니다. 100% 깬다는 건 아니에요. 치환된 모양을 더 많이 쓰죠. 왜냐면은 요 a가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x-a가 0으로 간다라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x-a가 두 번 나오잖아요. 얘를 뭘로 치환해요? h로 치환하는 거지. x-a를 뭘로? h로. 그럼 어떻게 되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앞에 있는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넘어가면은 f에 a 더하기 h 되고 마이너스 f의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모양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그냥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모양을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통째로 암기한다. 그 자체로 암기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미분계수에서 뭐 할 수 있다? 짜증 날 수 있다. 여기 암기가 잘 되면 아 얘는 이렇게 변형하면 요 미분계수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 통째로 암기하세요. 안 된 사람들 빨리 통째로 암기해. 이건 답 없어. 뭐 빠르게 외우는 방법 이런 거 없어. 그냥 머릿속에서 사진 찍듯이 찰칵 찍어가지고 오늘 잘 때 이 두 가지씩 머릿속에서 기억나야 돼. 찰칵 찍어라. 됐지? 이걸 미분계수라고 한다. 거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풀면은 끝날 것 같아요. 어디 할 거냐면은 48쪽의 평균 변화율 여기부터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지금 비 오는 건가? 오늘도 우산 안 들고 왔는데 비가 그쳐야 될 텐데. 평균 변화율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77번으로 같이 풀어볼게요. 쏟아지는구만. 함수 fx에 대하여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k에서 k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요때의 평균 변화율이 k랍니다. 요때 평균 변화율은 k가 된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x값이 1에서 50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요거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뭐 할 거냐면 요거를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분의 fk 플러스 1 마이너스 fk는 k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됐지? 그러면 분모는 뭐니까? 1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겠네. 쓸 필요가 없어서 fk 플러스 1 마이너스 fk는 얼마?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괜찮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뭔데? 1부터 50까지 평균 변화를 구해야 되잖아. 얘는 수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 마이너스 1분의 f50 마이너스 f1을 구해야 되는 거죠. 분모는 49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분자를 구해야 되겠네? 분자를 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마치 우리 수열에서 축차 대입했을 때 다다다다다 날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얼마부터 대입하자? 차분하게 1부터 한번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2 마이너스 f1은 1되죠. 그 다음 얼마 대입하겠니? 2. 2 대입하면 f3 마이너스 f2는 2.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마지막에 49를 대입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f 얼마입니까? 49 대입하시면 f50 마이너스 f49는 49 이렇게 되겠죠. 수열에서 많이 보던 구조에 더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 말고는 다 날라가죠. 그래서 f50 마이너스 f1이 얼마로 나오느냐? 1부터 49까지의 합이네. 1부터 49까지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49 곱하기 25가 되겠네. 그러므로 얘는 49분의 분자가 우리가 원하는 게 49 곱하기 25였지 않습니까? 답 얼마? 2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평균 변화율과 이 축차 대입해서 변변 더하는 수열의 점화식 같은 그런 느낌을 융합시켜 놓은 문제다.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괜찮죠? 됐지?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입니다. 기하적 의미. 여기는 다 고만고만한 문제니까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 볼까?
뭐야?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 기하적 의미 뭐 별거 있니? 두 점 사이 기울기지? 그쵸? 말은 거창하게 써놨는데 그냥 기울기라는 뜻입니다. 280번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다. 280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답니다. 어디가 원점이야? 이렇게 여기가 B,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C, 그럼 여기가 D, 이렇게 해놨나? 그래서 뭐를 알파라고 한다 그랬냐면 알파는 X값이 A에서 B일 때의 평균 변화율. D가 어디 있니? D가 여기다 조금 더 위에 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베타는 B에서 C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감마는 뭡니까? C에서 D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뭐 해주면 된다고? 그냥 기울기 구하는 거지. 그렇죠? 네, 간단합니다. 알파는 A, FA랑 B, FB 사이에 요 성분의 기울기가 될 거고, 베타는 뭐가 되죠? 베타는 얼마 나와요? 베타는 0이지. 왜? 함수값이 같은 두 지점을 이은 이 성분의 기울기니까 0이 나온다. 그러면 감마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는 C하고 D 요 두 점을 이은 요 성분의 기울기가 되는 거네. 그쵸? 얘는 뭐예요? 음수. 얘는 0. 얘는 양수잖아. 대소관계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음수로 제일 작고 베타가 0이니까 그 다음이고 감마가 양수니까 순서대로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베타보다 감마가 큽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죠? 몇 시니? 40분이야? 그럼 더 풀 수 있겠다. 넘어갑시다.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지금은 미분계수 그냥 연습한다는 셈으로 칠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미분법을 써가지고 풀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282번 볼게요. 그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탤런트 중에 요새 탤런트라는 거 영화 배우 중에 이시영이 있지. 이시영. 그럼 이제 이시영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아이디어 주는 거야. 너네 나중에 웹툰 써가지고 대박 나라고. 이시영을 딱 그려요. 여기다 뭐 쓰는 거야? 이렇게 이시영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다음 이나영도 있지. 원빈 아내. 이나영 모르나? 이나영 모르는구나. 이나영 모르니까. 그럼 이제 방금 전에 기억이 난 거죠. 이게 뭐지? 이건 너네 볼 수 있지. 이런 거는. 이게 뭐냐 이거? 그림을 내가 못 그려가지고 뭐냐 이게? 아씨 알아보기 힘든가? 나옵니다. 자, 입이잖아. 입. 그치? 입 사이가 좀 커. 야 잎인데 이거 발음하기 힘들죠? 입.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 잎을 뭐라 그래? 혹시 아는 사람 없나? 저기 외가나 저기 친가 가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잎을 이파리라 그러는데 이파리 들어봤냐? 이파리 여기 이파리 해가지고 이거 숫자를 다 찾아내는 거야. 말인지 아는데 1등이 쫙 있어요. 얼마 써야 돼? 63 딱 써놓는 거야. 숫자를 다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웹툰 한 해분 나오지 않을까? 왜 해석 많이 해? 웹툰 써가지고 대박 나야지. 웹툰 쓰면은 뭐 웹툰 인기 대박 난 다음에 그냥 그림 잘 그린 사람 없나 여기? 나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할 수가 없네. 282번 봅시다. fx는 x제곱 빼기 2x랍니다. fx는 x제곱 빼기 2x다.
근데 요거 x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가 c일 때의 미분계수가 같답니다. 그럴 때 c가 얼마인지 구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혹시 이거 다 많은 사람 있습니까? 해보자.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구해보면은 3-1분의 뭐 되는 겁니까? f 3-f1 이렇게 되겠지? x가 c일 때의 미분계수는 f'c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좌변은 분모가 2가 되고요. f3은 얼마입니까? f3은 9 빼기 6이니까 3 되는 거고요. f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나 물어보자. f'c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쓰자고? 두 번째 방법을 씁시다. 두 번째 방법 뭐였는데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c니까 f에 c 플러스 h 마이너스의 f c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괜찮죠? 그럼 분자를 구해야 되는 거네. 분자 fc 플러스 h는 c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2배의 c 플러스 h가 되고요. 거기에서 fc인 c제곱 마이너스 2c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c제곱 날라가서 2ch 더하기 h제곱만 남고요. 마이너스 2c 날라가서 마이너스 2h만 남겠죠. 이 자식을 h로 나누고 h를 0으로 보내달라는 거네.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h가 0으로 갈 때 약분하면 2c 더하기 h-2가 되죠. 이제 h 얼마 대입하면 돼요? 0 대입하면 2c-2 나와요. 2c-. 얼마가 나온다고? 2c-2. 그래서 2분의 4는 2인데 그게 2c-2니까 최종적으로 C값이 얼마가 되더라? 2가 되더라. 이게 모양이 좀 낯선 친구들은 뭐 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로 해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치환한 모양인 거지. 됐죠? 근데 너네 나중에 이렇게 안 하지. 안 하고 뭐 하냐? 쌤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미분에서 c 대입하면 되죠. 너네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맞아? 나중에 더 빠르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미분 안 하고 푸는 방법 알려줄게. 신기하지? 나중에 알려줄게요. 넘어. 갑시다. 유형 4번 풀 시간이 있을까? 됐나? 46분이야? 없어요. 영선생님한테 284번까지 했다고 말씀드려라. 왜 그것밖에 못 나갔냐고 내가 헛소리 했다 그러라.